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인드 강연의 사회를 맡게 된 김양희 마인드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 정말 덥죠? 혹시 제 말씀 잘 들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많이 덥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 걱정이 돼서 오랜만에 운동을 갔다 왔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실패를 해서 좀 늦게 가다 보니 굉장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 머물러 계시면서요. 이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많이 고민에 빠지신 분들을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일본에서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코비 디보스라는 단어입니다. 예, 사람들이 코비드 19 때문에 어 집에 많이 같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서로 부딪히지 않았던 분들조차 서로 성격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같이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서 짜증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서 많이 부딪힌다고 해요. 자, 그런 일들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마인드 강연에서는요. 행복의 필수 조건, 자제력이라는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해 주실 강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강사님 소개를 짧게 한번 해 볼게요. 오늘 강사를 해 주실 유태랑 강사님은요. 십수년간 학생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마인드의 교육에 실제로 참여하셨던 분이시고요. 수많은 캠프에 교사로 참석하셔서 많은 학생들과 여러 가지 고민점들을 같이 해결해 보고 상담을 나눠 주셨던 아주 경험이 풍부하신 강사님이십니다. 또 실제로 5 자녀의 어머니이시기도 하시고요. 오늘 자제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가 자제력을 통해서 행복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앞으로 저희 강연을 지속적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이나 또 계속 뭔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조금 더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연락처를 따로 마련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아래 그 화면 아래 보시면 채팅창이 있어요.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성함과 그리고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에 또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의가 다 마친 후에요. 광고로 또 알려드릴 텐데요. 혹시 채팅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따 광고가 나오면 받아 적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별도로 연락처를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인드 강연을 해주실 유태란 강사님을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태란 강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인드 전문 교육 강사 유태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생각이 돼요. 요즘은 마켓에 가면 반드시 마스크를 해야 하고 또 체온을 재는 곳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 전염을 최대한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그 작은 불편, 그것도 견딜 수 없고 자신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자체가 자존심을 건드리고 화가 나는 거죠. 결국은 순간적으로 분노가 나서 저지른 일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망쳐버리는데도
그것을 생각할 만한 마음의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자제력의 부재를 여실히 증명하는 현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흘러갔을까요? 이 시간 저와 함께 행복의 필수 조건, 자제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제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에 끝없이 올라오는 욕구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자동차를 달려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욕구는 그 사람을 이끌어가서 행동하게 하는 추진력이 되죠. 욕구는 한마디로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러면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되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할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돈을 벌고 싶어서 직장을 찾고 일을 하게 되고, 이렇듯 욕구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뭔가를 성취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구에는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과식을 하고 폭식을 하게 되면 위에 큰 부담을 주고 결국 탈이 나게 되죠.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이 좋지만 그 욕구가 과하게 되면 생활의 균형이 깨지고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의 엔진이 중요하지만 브레이크도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욕구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자제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안심하고 낼 수 있는 것은 차를 멈춰야 될 때 바로 멈추게 해주는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제력은 이 브레이크와 같이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욕구와 자제력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자제력이 학업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화를 잘 참아내는 자제력이 있습니다. 자제력의 가장 대표적인 실험은 바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워터 미셀 박사의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선생님은 자리를 비웁니다. 과연 아이들은 달콤한 마시멜로의 유혹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워터 미셸이 나가자마자 바로 마시멜로를 입에다가 쏙 넣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유혹을 참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두 개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처음에는 참을 듯이 기다렸다가 같이 따라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마지막 집단의 아이들은 이 20분이라는 시간을 정말 잘 참아내는 거예요. 실험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었고 단 15%의 아이들만 그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집단 아이들과 마지막에 잘 참아낸 집단의 아이들을 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언어하고 수리 영역에서 총점이 이제 미국 수학 능력 시험인 SAT 점수에서 210점이나 차이가 났다는 거죠. 충동을 누를 수 있는 자제력이 학업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특목고 전교 1등 학생들의 자제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특목고 전교 1등 학생들에게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인 자제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같은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특목고 전교 1등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만족 지연 능력, 즉 자제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밌죠?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이 비디오에서 자제력과 학업 능력의 관계만 보여준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도 절제해야 하고 잠자는 시간도 조절해야 하고 시간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생활 모든 부분에서 절제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게는 아이들이 5명이 있어요. 이제 벌써 다 컸어요. 29살부터 18살까지 있는데 여기 사진에 있는 아이들은 첫째, 둘째, 셋째가 어릴 때입니다. 우리 세 명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아파트에서 살기도 하고 또 방 2개짜리 아주 작은 집을 세를 내서 살기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음식도 제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옷도 얻어서 입혔고 아이들에게 어떤 다른 것을 사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주는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서 밝게 지냈습니다. 그 후로 형편이 좋아져서 큰애가 10살쯤 되었을 때 방 4개짜리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때가 2000년도였는데 이사 온 지 2개월 만에 뒤뜰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기 방을 가지고 또 자기 침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행복해 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겪은 3명의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언니, 오빠, 동생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3명의 아이들은 제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자제력을 저절로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넷째가 태어났습니다. 셋째랑 6년 반 차이가 지는데요. 그때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제 마음의 여유도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오랜만에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제 마음속에 수정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자, 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예쁘기만 한 손자잖아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수정이를 향해서. 그래서 제가 위에 아이들에게 절대 수정이를 놀리지 말게 하고 또 계속해서 수정이를 보살피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가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다 해주고 또 큰애들에게는 거의 사주지 못한 과자들을 정말 장 볼 때마다 수정이를 주려고 사다 날랐습니다. 나중에 우리 큰애들이랑 좀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엄마는 자기들보다 동생을 훨씬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3명이서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정말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아주 큰 편애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제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동생이 16개월 차이로 태어났지만 제 마음은 변함없이 수정이에게 가 있었고 계속해서 아이에게 집착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정이가 또 10살, 11살 정도 되었을 때 수정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큰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수정이가 너무 나이보다 생각이 어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나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마음속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정말 이 마음이 수정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아,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과잉보호로 아이를 망쳤어.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더 큰 실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당장 아이를 바꿔보겠다고 갑자기 딸아이를 향한 태도를 바꿨습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죠. 여기 보이는 여자아이의 얼굴 표정 보이시죠? 제가 수정이에게서 수도 없이 본 얼굴입니다. 눈치를 보고 어쩔 줄 모르는, 그리고 엄마의 말을 알아듣고 싶지만 엄마가 뭘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 혼동에 쌓인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의 엄마의 얼굴을 한 10배쯤 험삼을 굽게 하면 바로 제 얼굴이 됩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에요. 교육이 아니라 그의 아이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이를 그렇게 대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 마음은 고통으로 또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제력이 없는 엄마가 아이에게 자제력을 가르쳐 주려는 정말 허망한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는 큰 고통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제가 써보면은, 우리 딸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분위기 파악을 못해. 사람들과 사귀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다 믿고 사기를 당할 거야. 직장을 구해도 며칠 만에 잘리고,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 공부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얘는 항상 내 곁에 두고 지켜봐야 돼. 아, 내가 어쩌다가 애를 이렇게 만들었지? 다 내 탓이야. 이런 마음으로 저는 수정이와 정말 실갱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결국 뭔가 결정을 해야 됐었는데, 많은 분들에게 문제를 내놓고 이야기했고 정말 결정을 했는데, 내가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어떤 힘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정말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사람의 어떤 구실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다행히 1년 동안 해외에서 활동하고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받아서 아이를 파라과이로 보냈습니다. 지난 1월에 갔으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이었죠. 지금도 수정이는 파라과이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상했던 많은 활동들은 다 할 수는 없었지만 몇 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살필 수 있는 기능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수정이 얼굴 보이시죠? 이제라도 제가 집에서 가르치지 못한 그 자제력을 그곳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정이가 저보고 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니까 마스크를 꼭 끼고 손도 자주 씻어야 돼.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얘는 남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인데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제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제 남편이 생일이었는데 수정이가 아빠에게 선물은 못 사주지만 자기가 댄서 했던 그 댄서 비디오를 보내줬어요. 그것도
우리 남편을 엄청 감동시켰습니다. 여기 수정이가 미국에 있는 동안 누구라도 이렇게 가족의 생일이 되면 수정이는 오늘 여기 식당에 가서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길 원하면서 그렇게 메뉴를 정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 정말 남에게 또 가족에게 선물을 준다든지 또 생각해 준다든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또 수정이가 제게 참 이렇게 수정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파라과이 가기 전에 엄마가 자기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해줬대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제가 큰 충격을 받고 아이를 자제력이 없이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결국 내가 듣는 말이 완전 반대되는 말. 이렇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면 제가 한 이 경험을 정말 크게 들으시고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에 자제력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꼭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의 이제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러분 땅콩 해양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조현진 씨는 그 코리안 대한항공의 그 부사장직을 역임하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땅콩을 그게 봉지를 뜯어서 접시에다 안 담아주고 봉지 채로 줬다는 그런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그 승무원을 무릎 꿇리고 또 나 이 비행기 안 띄울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활주로에 벌써 나가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비행기를 돌려서 결국 공항으로 다시 와서 사무장을 내리라고 윽박지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정말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그 회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정말 자제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성을 잃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 전국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니까 반성문을 썼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어떠한 정죄도 없이 화를 표출했으며 사물에 대한 따뜻한 마음도 품지 못하고 제 노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짙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아무 일이 없었더라면 사무장이 언론에 말하지 않았다면 가정과 회사를 놓아버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1개월 뒤, 1년 뒤 설사 운이 좋았다 하더라도 10년 뒤에는 이곳 구치소에 있게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반성문이나 또 마음의 깨달음으로는 도저히 덮을 수 없는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자제력이 우리 마음속에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도 또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행동할지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자, 여기는 아주 김연아 씨,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 자제력의 예가 됩니다. 김연아 씨는 7살 때부터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했고 정말 그 소질이 개발돼서 많은 상도 탔고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많이 높여준 그런 사람인데요. 지금 꽃다발을 들고 또 금메달을 손에 잡고 이렇게 웃는 얼굴로 사진이 찍혔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연습한 결과로 고관절 부위 부상 등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경기를 잘 했는데도 심판들의 잘못된 편견된 그런 심판으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정말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울기도 하고, 또 많은 이렇게 넘어짐을 정말 거쳐서 정말 그 꿈을 이뤄냈는데,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발 보이시죠? 정말 김연아의 발은 40대의 발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김연아 씨그 7분 드라마라는 그 비디오를 이렇게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그 중에 정말 이렇게 참 좋은 부분을 한번 잠깐 들려드릴게요. 어느 순간 나의 경쟁 상대는 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먹고 싶은 것을 모조리 먹고 싶었나? 조금 더 자고 싶었나? 친구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나? 하루라도 연습 좀 안 했으면 하였나?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였던 것이다. 그래, 즐겁게 하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지 않았던가. 너무 내용이 좋죠. 정말 물론 소질도 타고났고 어머니가 뒤에서 밀어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금메달을 딸 수 있었지만, 본인이 정말 그 자제력을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자제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평소에 규칙을 따르도록 이끌어준다. 이렇게 1번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에 정말 우리가 손을 씻고 이렇게 할 때 수돗물을 최대한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정말 절약하면서 틀어놓고, 또 방에서 이렇게 어떤 볼일을 다 봤을 때 그 방을 나올 때 불을 끄고, 그리고 신발을 벗었을 때 한쪽에 가지런히 놓고,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를 정리하는 것. 정말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하기 싫지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정말 전기가 너무 흔하고 물도 너무 흔하고 우리가 특별히 미국에서 풍족하게 살기 때문에 엄마들도 그런 어떤 전략하는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그럴지라도 정말 자녀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실천해 본다면 아이들의 마음에 정말 자제력이 조금씩 생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형편이 돼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정말 아이가 10가지를 원할 때 7가지만 들어주고 3가지는 일부러 거절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10가지를 한꺼번에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놀이터 가고 싶어.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과자를 사줘. 이런 어떤 또 장난감을 사줘. 이런 어떤 것들을 아이가 요구할 때에 물론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고 과연 정말 내가 이것을 해줌으로써 아이의 마음에 정말 더 좋은 건가? 아니면은 오늘은 거절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미리미리 하시고
어떤 규칙을 정해준다면 정말 아이가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가질 수 있어. 이런 정말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지 않고 정말 이렇게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특별히 힘든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찢어지면서 그게 또 영양소가 들어가서 새로운 근육이 생기면서 우리의 몸도 이렇게 강해지는데 우리의 마음도 정말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을 이렇게 해봄으로써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해볼 때에 이렇게 마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캠프들을 정말 직접 가서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지금도 온라인으로 하는 참 어떤 캠프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또 그 캠프라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친구를 사귀어보고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배워보는 것도 그 마음에 참 이렇게 좋은 어,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거의 가족 안에서 집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가족 안에서는 어떤 법칙이 절대 강하지가 않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깥 사람들이랑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만나고 또 배워보고 법칙을 따르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훨씬 좋은 튼튼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제력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앞에서 말했듯이 행복이라는 것은 잠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정말 이렇게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기본적인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을지라도 깊이 생각하셔서 적당하게 자제력을 길러줄 수 있다면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들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자제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몰랐지만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새 아이가 있을 때는 정말 형편이 안 좋아서 아이들이 저절로 자제력을 배웠고 또 제 자신의 자제력은 전혀 테스트 된 적이 없는데 제가 수정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이 자제력이 너무 없는 것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마인드 강연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지만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강연을 한 번 들으면서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들으면서 정말 제가 전혀 배우지 못한 그런 자제력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또 이 마인드 강연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도 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행복한 날들이 더 많이 이렇게 있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